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매일 업로드하는 신행 채널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을 통하면 다른 신행은 물론 하고자 하는 일에 큰 성취, 행운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적행업경입니다. 적행업경. 자막을 좀 잘 보십시오. 지금의 행이 업의 거울이다. 지금의 행이 업의 거울.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는 지은 업은 갚아야 해결된다입니다. 지은 업은 갚아야 해결됩니다.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한 산골 마을의 얘기입니다. 막 결혼한 부부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 집을 부러워하였습니다. 남자는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뚝심도 있어서 무슨 일이든 겁내지 않고 잘 하였습니다. 전답이 많지는 않았지만 농산일도 잘하여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자 또한 집안 청소를 잘하는 등 성격이 깔끔하였습니다. 남편이 먹는 음식에도 신경 써서 된장찌개라도 잘 끓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이 하는 일에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순종을 미덕으로 남자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마을 친구들과 술을 아주 근하게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였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대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어른거리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고 뛰어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는 애교를 떨었습니다. 우리 낭군님이 약주를 다 하셨네요. 약주 드신 당신도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소 때는 그리 자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남편이 무뚝뚝하고 살살맞기 이럴 데 없었습니다. 내가 술을 먹든 말든 가만히 내버려둬. 오늘 보니 당신 안 되겠어. 그러더니 아내의 손목을 격하게 낚아채듯 해서는 마당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종아리 걷어. 아내는 위압적인 남편의 태도에 완전히 기가 눌렸습니다.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당 구석으로 가더니 낮에 해다 놓은 사리나무를 연함게 집어왔습니다. 사리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아내 종아리를 쳐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문도 모르게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한 2시간 지났을까 남편은 매질하느라 방에 들어갈 힘도 없는지 질에 푹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말도 하지 않고 그름거리를 더듬거렸습니다. 남편은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프나요? 안색도 안 좋고 다리도 불편한 것 같고. 이에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낭구님이 어젯밤에 이유도 없이 내 종아리를 쳤잖아요. 이거 보세요. 왜 그랬나요? 보니 정말이지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머리를 마구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나는 왜 전혀 생각이 안 나지?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낭자인데 손끝 하나도 아프게 할 수 없지.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두 젊은 부부는 이렇듯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남편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분명한 듯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 한 달 주기로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구신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자니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의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이미 소문도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철 어느 날 탁발하는 스님이 그 젊은 부부에게 왔습니다.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간 사이인지라 아내가 그 스님을 잡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스님, 제가 마음이 아파 너무 괴롭습니다. 제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를 밭갈이 하는 소 내치듯 때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한 행동을 술만 깨면 잊어버립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에 탁발 스님이 아내의 얘기를 경청하더니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젊은 세력의 심정이 이해되는구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계곡 옆에 마른 갈대가 많지요. 그 갈대를 수십 개씩 묶어 7단 정도 만들어 마당 구석에 세워두시오. 사리나무 꼬챙이 등은 일체 다 치우세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또 나무 꼬챙이를 찾거든 그 갈대 묶음을 갖다 주시오. 그러면 남편은 갈대 묶음으로 때릴 것이요. 갈대라서 그리 아프지는 않을 것인지요. 7단을 다 소모하도록 참으시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남편이 매질을 하지 않을 것이오. 아내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실천하였습니다. 정말이지 마지막으로 큰 일을 겪고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도 아내를 매로치는 피악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맛이 났습니다. 이듬해 가을에 그 탁발 스님이 그 집을 재차 방문하였습니다. 그 젊은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얼굴은 환하였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 남편이 개과천선하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스님, 전에는 남편이 왜 그랬을까요? 이에 탁발 스님은 과거 전생의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과거 전생에 남편 되는 사람은 밭일을 하는 소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은 소를 부리는 농부였습니다. 보살님이 소를 부리면서 소를 매로 심하게 쳤는데 그러다가 정이 들었습니다. 정오와 애정이 교차하면서 이번 생에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생에 소로 있을 때 맞은 것이 한이 맺혀 취중에 무의식이 발동하여 보살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단으로 묶은 갈대의 수가 아주 많아서 전생에 몇 년간 소를 때린 회초리의 그 숫자만큼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전생 빚을 다 갚은 것입니다. 얘기는 대충 끝났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인연 짓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인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미래 인연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인연관계로 가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금강경, 관음정근, 대다라니 기도 끝에 해원결 진언을 꼭 하루 33번 외우시길 바랍니다. 해원결 진언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독송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8월 4일 7월 칠석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수능 고득점 성취 100일 기도 입제가 있습니다. 절에 꼭 기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예, 가정의 큰 일에는 부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백중기도 및 법문은 자매 채널 BUD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BUD 치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아마 각 절마다 백중 막제 준비물이 있을 겁니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좀 많이 해 주시고 구독자 포교 부탁드립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